와타시와 타케오 데스. 버추얼 부캐 타케오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유튜브 시작하게 되면서 요거 버추얼 아바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약간 그 학생 중에 약간 찐따 학생 그런 느낌 나는 그런 캐릭터로 일부러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름도 약간 찐따스럽게 제한 타케오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봤는데 나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 네, 사설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본 리포트 중에 꽤 인사이트 있는 리포트를 이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얘기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들고 왔고요. 오늘 나왔습니다. 2월 27일 발간된 IBK 투자증권 변준호 위원의 피날레라는 제목의 리포트고요. 이 피날레라는 얘기 역시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앞으로 증시가 꺾일 수 있다에 대한 경고를 하는 리포트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상승 컨센을 지금 바꾼 기업이라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92페이지짜리 리포트라서 꽤 양이 많은데 여기서는 좀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뭐 첫 번째 파트가 미국 연착륙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인데 그 이유를 10가지를 제시하셨는데 뭐 이런 거는 아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 재료가 거의 다 소진이 되어 간다.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외에도 한국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수출 증가율과 관련된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연착륙이 이제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앞부분에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런 게 흔들리는 가운데 반도체 피커 리스크가 향후에 이제 부각될 확률이 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피크아웃 지금 뭐 AI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가 매우 뜨거운데 반도체의 그런 수출 증가율과 코스피의 평균 등락률 이런 거 연관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50% 부근에서 항상 증시가 피크를 찍었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1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업황 회복과 조업 일수 효과 등으로 50%를 상회하는 53%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 수출 증가율이 피크가 아니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경기 침체 시나리오 가게 될 경우에는 결국 여름쯤 돼서부터는 오히려 반도체도 다시 꺾이게 될 거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뭐 다른 글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되 일단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YOY 대비해서 50%를 넘어간 자리에서 대부분 다시 이렇게 꺾이는 피크 지점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뭐 조금 더 이렇게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부터는 피크가 언젠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게 조금 더 눈에 확 와닿더라고요. 반도체 수출 증가율 50% 부근에서 일정 기간 이후 코스피 등락률을 갖다가 나타냈는데 50% 부근에서 3개월 있었을 때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6.1% 빠졌다라는 거고요. 중간값이 보통 한 마이너스 4.6%라는 거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폭이 있었다라는 거고 6개월까지도 봤을 때 평균 마이너스 4.4% 하락을 했더라. 이런 것들이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한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증가율이 이렇게 쭉 빠지고 나서 한 12개월이 될 때쯤부터는 오히려 하락률이 줄어들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의 연준 금리나 기대감 재료가 거의 소멸됐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시장을 참 잘 정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시면 일단 여기 새 색깔 그리고 여기 파란 색깔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일단 2023년 11월까지에서는 대부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보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리는 강하게 말하면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미 금리 인상 다 끝나고 멈췄는데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2023년 12월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 금리에 도달했거나 그 근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능하지 않으나 금리 인하 논의가 더 적절하다. 여기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이 이후로는 대부분의 이제 패드 위원들이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대부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12월과 2월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최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오히려 2월까지만 해도 금리 인사 뭐 올해 3회 정도 할 거다. 여름쯤에 금리 인하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으니까요. 네. 그렇고 이제 5월 처음에는 이제 연준에서 5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글로벌 IB들이 이렇게 5월 제시를 하고 6월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금리 인상을 제시하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리포트에서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해외 IB들 그리고 국내 IB들의 컨센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작년 12월, 2023년 12월까지만 해도 내년에는 언제쯤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할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각기 다 예상치가 달랐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5월 혹은 6월로 이 컨센이 지금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컨선이 합쳐지는 시점에서 우리 같은 그런 개미들은 뭐 주식 얼마 없으니까 한 번에 다 팔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외의 큰 손들은 한 번에 주식을 다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센이 모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해서 이쯤부터 얼추 이 금리 인하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그때부터 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건 주식을 판다면 미리 주식을 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주목해야 될 게 이런 컨센이 금리 인하 컨센 어느 정도 정해졌다. 이 부분이 좀 인사이트 있게 봐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고, 그리고 5월에도 바로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4월 중순에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건데 이게 1분기 GDP가 2.9% 수준이고 연초 대비 크게 상승해 있고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성장률이 높고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없죠.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질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때 시작을 하는 건데 아직 시장에서 그걸 갖다가 확인할 만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 인하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아래 부분 내용 보시면 미국 경제는 1분기 고성장 이후 2분기 지표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IBK 투자증권은 7월 인하를 전망하고 있네요. 글로벌 IB들보다 오히려 좀 늦은 시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참고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 그래프가 중요한데 첫 금리 인하, 그러니까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전후 코스피 흐름을 보시면 첫 금리 인하 하기 한 4개월에서 5개월 이쯤부터 코스피가 이제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여기서 아래로 많이 내려꽂는 게 한 마이너스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죠. 그래서 여기 리포트에서도 미증시가 이제 2, 3개월 전부터 코스피가 2에서 5개월 전부터 선제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과거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제 가져왔을 때 본 거고요. 이 데이터는 89년, 01년, 07년, 19년 금리 인하 시기를 기준선으로 해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5월이 아니라 6월이나 7월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코스피는 그 금리 인하 전 4, 5개월, 3, 4개월이면 3월부터 이미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미국도 최소한 그 2, 3개월 전부터를 본다면 미국 증시도 한 4, 5월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는 대부분 호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금리 인하는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그 경기가 나빠지는 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일단 좀 늦추거나 아니 혹은 빨리 선제적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니까 결국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문제가 생겨야 하게 된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가 처음 진행될 때는 시장에선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첫 금리 인하 이후 미국의 주요 지수 등락률을 보시면 첫 금리 인하 12개월 전에는 오히려 상승을 합니다. 거의 10% 지수가 상승을 했네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12개월, 1년 동안은 미국 증시도 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는 1.4%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89년, 01년, 07년, 19년 금리 인하 시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전 금리가 지금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있을 때 확실히 미국 증시가 지금도 이번에도 역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 이제 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리포트 내용은 뭐 유럽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달러 약세는 좀 제한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